바람난 사연 지금 시작합니다. 요즘 경기가 안 좋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.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예전처럼 한잔하는 날이 줄어든 건지, 아니면 다른 업체를 이용하는 건지, 이용자가 확 줄어드니 예전 같지 않은 느낌이다. 어찌됐든 일은 퇴근을 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었다. 나 같은 경우는 조그만 대리운전 사업을 하고 있는데 전날 과음을 했는지 몸도 안 좋고 그래서 직원들에게 사무실을 맡겨두고 일찍 퇴근을 하게 된 것이다. 그렇게 택시에 내려 집으로 가는 중이었는데 동네에 사람들이 몰려있고 아주 시끌벅적한 느낌이 든다. 난 호기심에 무슨 일인가 싶어 그 무리 속으로 파고드니 택시기사와 웬 아줌마 한 명이 동네에서 싸움이 일어났다. 그 아줌마는 이 동네에 새로 이사 온 아줌마였는데 워낙에 인상부터 세고 강해 보여서 동네 남자들조차도 저 아줌마랑 엮이는 걸 싫어했다. 그런데 일이 터지고 만 건지 저 아줌마 이사 온 지도 별로 안 됐으면서 동네를 소란스럽게 만든다. 난 대체 저 아줌마가 왜 이렇게 시끄럽게 하나 지켜봤더니 택시기사에게 삿대질을 하면 난리를 치는 것이다. 무슨 얘기를 하나 자세히 들어보니까 보아하니 저 아줌마가 핸드폰을 택시에 두고 내렸는데 그걸 집에 와서 알게 되었고 그래서 아까 탄 택시의 가까스로 연락을 하여 핸드폰 좀 이쪽으로 갖다 주라고 한 모양이었다. 하지만 택시기사도 일을 하는 도중이었고 핸드폰을 택시에 놔두고 내린 것 또한 택시기사의 잘못이 아니기에 택시기사는 그쪽까지 핸드폰을 찾아주려고 가면 10,000원 정도는 줘야 한다고 말하니까 그 아줌마는 좋다며 알았다고 한 모양이었다. 그래서 택시기사는 우리 동네까지 와서 이 아줌마에게 핸드폰을 찾아준 것인데 이 아줌마 아까와는 다르게 돈 10,000원을 못 주겠다고 택시기사에게 난리를 피운다. 택시기사면 손님이 놔두고 내린 물건 돈 안 받고도 갖다 줘야지. 꼭 돈 10,000원을 받아야겠냐고 따져 말했고 택시기사는 그쪽이 오라고 해서 여기까지 왔는데 지금 일하는 거 안 보이냐며 준다던 10,000원은 주셔야 하지 않냐고 언성을 높인다. 그러자 이 아줌마 가만히 있지 못하고 그 몸으로 택시기사에게 발길질까지 하려고 그러고 아주 쌍욕을 하면 난리를 친다. 택시기사가 아니라 도둑놈이라고 하면서 말이다. 택시기사도 그 말에 참지 못하고 뭐 이런 여편네가 다 있냐면서 뭐라 하니까 이 아줌마가 갑자기 또 머리까지 들이밀며 택시기사에게 달려들더니 칠테면 처벌하고 도발까지 한다. 그러자 택시기사는 정말 제대로 돌은 여자 만났다고 생각한 건지 더럽고 치사해서 그냥 돈 안 받고 간다고 말을 해도 이 아줌마는 여기서 그치지 않고 한번 처벌하며 머리를 들이밀고서 택시기사 몸을 툭툭 치기 시작한다. 그걸 지켜본 동네 사람들은 그제서야 말려야겠다고 생각한 건지 이 아줌마와 택시기사를 말렸고 급기야 다행히 택시기사는 똥 밟았다고 생각하며 그 자리를 떠났다. 난 그 일로 하여금 이 아줌마가 더욱더 싫어졌다. 전부터 인상도 안 좋고 별로라고 생각했는데 진짜 인상대로 저런 모습과 행동이니 저 아줌마가 더욱더 싫었다. 그렇게 그 아줌마에 대해 싫은 감정을 갖고 있던 어느 날이었다. 대리기사들이 갑자기 일을 못하겠다고 하면서 둘씩이나 그만두게 되었고 대리기사 일에 차질이 생기자 난 빨리 직원을 구해야 했다. 그래서 직원을 구한다는 광고를 냈는데 오라는 전화는 안 오고 웬 아줌마에게서 전화가 온다. 대리기사 구하냐면서 집과 거리가 가까워서 한번 해보고 싶다고 하는 이 아줌마. 그래서 난 여자 대리기사는 안 구한다고 하니까 여자라고 무시하지 말라면서 이래봬도 예전에 택시 운전까지 했다고 말한다. 그 말을 들으니 뭔가 솔깃하게 다가와서 그럼 하실 마음 있으면 면접 보시러 오라고 했다. 그리하여 그 전화 속 아줌마가 대리기사 사무실로 면접을 보러 오게 되었는데 아뿔싸 면접 보러 온 그 아줌마는 저번에 동네에서 택시기사와 대판 싸운 바로 그 아줌마다.
난 물론 그 아줌마를 알지만 이 아줌마는 나를 잘 모르는 눈치였다. 난 이 아줌마와 일을 하기 싫으니 어떻게든 면접에서 탈락시켜야겠다고 생각이 들어 대충 면접을 보고 연락을 드린다고 말했다. 그랬더니 그 아줌마는 갔고 그 일은 잊고 있었다. 하지만 직원은 아직도 구하기 힘들고 어떻게 해야 하나 걱정이 앞서던 찰나. 그때 전화 한 통이 걸려온다. 그러면서 하는 말이 저번에 면접 본 아줌마인데 아직도 연락이 안 와서 먼저 연락드린 거라며 면접에서 떨어진 거냐고 묻는다. 그래서 난 죄송하지만 이미 다른 사람을 구했다고 말을 하려던 그 순간 사무실로 콜이 들어오기 시작했고 그나마 있던 대리기사 직원들도 지금 다 다른 손님들을 맡고 있어서 그냥 에라 모르겠다 하는 심정으로 그 아줌마 보고 오늘부터 일을 시작하라고 했다. 그랬더니 이 아줌마 보기와는 다르게 웬만한 남자들보다 일을 척척 해내는 거다. 그렇게 그 아줌마가 우리 사무실에서 대리운전을 하게 된 지 보름쯤 지나갈 무렵 이 아줌마랑 나랑 사무실에 늦게까지 남아있게 되었고 얼떨결에 같이 퇴근을 하게 되었는데 이 아줌마가 먼저 나에게 묻는다. 댁이 어디시냐고 말이다. 그래서 난 개봉동 산다고 하니까 자기도 개봉동 산다면서 이런 우연이 어딨냐는 거다. 그렇게 하여 얼떨결에 그 아줌마랑 퇴근까지 같이 하게 되었는데 늦은 새벽이라 그런지 배가 고팠다. 하루 종일 전화 받고 일하느라 한 끼도 못 챙겨 먹었으니 배고픈 건 당연한 일이었다. 이 아줌마도 배가 고팠는지 저 앞에 우동집이 보이는데 우동 한 그릇씩 먹고 가자고 먼저 말을 한다. 난 그래서 좋다고 하며 그 아줌마랑 앉아서 우동을 먹었는데 이 아줌마가 나에게 우동 국물 먹으니 소주 한 잔 먹고 싶다며 소주까지 시키게 되었고 우리는 우동을 먹으며 소주를 마셨다. 그 아줌마는 술이 취했는지 어느새 비틀비틀 거렸고 난 사실 이 아줌마가 어디 사는지 아니까 이 아줌마를 집까지 데려다 줘야겠다 생각했다. 그렇게 하여 술 취한 이 아줌마를 부축하며 그 아줌마네 집까지 갔고 고 나오려는 그 순간 아줌마가 갑자기 두 눈을 똑바로 뜨며 날 응시한다. 여러분이 지금 듣고 계신 채널은 바람난 사연 채널입니다. 그러면서 대뜸 그냥 갈 거냐고 묻는 이 아줌마. 난 당황스러워서 그럼 가야지 안 가냐고 말하니 자기가 여기 사는지 어떻게 알았냐고 묻는다. 그래서 저번에 가지고 온 이력서 보고 알았다고 말하니까 이 아줌마가 하는 말이 이력서에는 여기 주소로 적은 게 아닌데 전에 살던 집 주소로 적혀 있었다면서 대체 여기 사는 건 어떻게 알았냐고 말하는 이 아줌마. 그래서 난 솔직하게 말했다. 사실 나도 이 동네 살고 그쪽이 저번에 어떤 택시기사와 싸우는 걸 봤다고 말하니 그 아줌마는 그러냐면서 세상 참 좁다고 그런다. 그러면서 내게 하는 말이 그날 일 제대로 모르시는 것 같다며 사실 그 택시기사는 아는 사람이라는 거다. 그리고 핸드폰도 일부러 잃어버린 척 했다고 하는데 난 그게 무슨 소리냐고 물으니 그 남자 때문에 자기 남편이 택시 운전하다가 죽었다면서 억울하게 남편이 죽고 그 남자는 떳떳하게 택시 운전 일을 하는 게 너무나 싫었다고 말한다. 그날 동네에서 자기가 큰 소리 친 건 정말 잘못한 일인 걸 알지만 어떻게 해서든 그 택시기사 놈에게 한 방 먹여주고 싶었다던 이 아줌마. 그러면서 갑자기 눈시울을 붉힌다. 난 왠지 모르게 모든 게 미안하게 다가왔다. 뭔가 사정이 가득해 보였으니 말이다. 여자 혼자, 그것도 아줌마 혼자서 어떻게든 살아보겠다고 대리운전 일까지 하는 걸 보니 뭔가 더 안쓰러웠다. 그리곤 난 그 집을 나왔고 그날 저녁 어김없이 그 아줌마는 대리기사 사무실로 출근을 했다. 우리는 그날 가만히 콜을 기다리며 앉아 있었는데 이상하게 그날따라 전화가 한 통 안 오는 것이다. 난 아줌마와 단둘이서 소주를 또 나눠 마셨다. 그리고 우리 둘은 함께하게 되었고 급기야 내가 출근할 때도 그 아줌마와 몰래 만나서
함께 출근할 때도 있었고, 퇴근할 때도 늘 함께 퇴근하는 날이 많았다. 그렇게 우리 둘은 정을 쌓아나갔는데, 어느 순간부터 이 아줌마가 출근을 하지 않는다. 그리고 연락을 해도 받지 않는 것이다. 난 이상하다 생각하여 그 아줌마네 집으로 가봤지만 문은 굳게 닫혀 있었다. 그 뒤 부동산 사람에게 들어보니 저 집 나갔다면서 다른 데로 갔다고 한다. 난 어디로 갔냐고 물어보고 싶었지만 그럴 수가 없었다. 그리고 나한테까지 말 안 하고 떠난 걸 보니 뭔가 이유가 있다고 생각했다. 처음에는 그저 싸움닭같이 느껴졌고 별로라고 생각했던 아줌마였는데 아무튼 나와 이렇게 인연이 되어 잠시 동안 함께 지내게 되니 나 또한 그 아줌마에게 살짝 마음이 뺏긴 건 사실이니 말이다. 난 그 뒤 대리기사들을 더 구했고 사무실을 잘 이끌어 나갔다. 그러던 어느 날 다시 부동산 사람을 만나게 되었는데 그 부동산 남자가 나에게 하는 말이 저번에 그 집 그 아줌마 어디에서 개주 활동하다가 갯돈 들고 도망친 것 같다면서 그러다 보니 단기로 월세방 구해서 그 집에서 잠깐 살았고 이사도 하루아침에 소리 소문 없이 간 거라고 말을 한다. 이유야 어찌됐든 나에게는 그래도 사기는 안 쳤는데 그런 사기를 쳤던 아줌마라고 하니까 또다시 그 아줌마에 대한 이미지가 안 좋게 다가온다. 죄를 지었으면 죄값을 치르고 아무튼 어디서든 잘 살아가길 바랄 뿐이다. 그러고 보니 이 아줌마 택시기사와 싸운 그날의 일도 진짜인지 가짜인지 구분이 안 간다. 뭐 나한테는 진실되게 모든 걸 말했다고 여겨질 뿐이다. 왠지 나에게만은 거짓 없이 진실된 마음이었던 것 같은 느낌을 받았으니 말이다. 그런데 왠지 모르게 후회도 밀려온다. 남들이 생각하는 그 아줌마 이미지가 어쨌든 간에 그때 내 두 눈을 똑바로 응시했을 때 나에게 바랬던 건 아마 그게 아니었을지 내심 궁금해지고 그게 맞다면 그 아줌마도 남편 죽고 나서 참 많이 외로웠겠구나 하는 생각이 든다. 잘 들으셨나요?